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9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글쎄요, 음악과 관련될까요?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이란 말을 우리가 심심찮게 듣는데 이 두 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하는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임윤찬이라는 학생이 어떤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에서 우승을 했죠. 그래서 인터넷 제목을 보니까 또 나온 K 천재 반 클라이번 콩쿨 역대 최연소 우승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다가 평소에 좀 헷갈릴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되는 낱말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을 한자로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보면 비슷하다는 그런 것이지만 어쨌든 낱말은 다르지 않습니까? 한자로 다르겠죠. 그러면 뜻이 좀 다를 것이다.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 교향곡이라는 한자를 보면 사귈 교차한다 그렇게 되겠죠. 향은 울린다는 뜻의 울림향, 곡은 이제 굽을 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향곡이다 이렇게 되겠죠. 글자 뜻으로 보면 글쎄요, 울림이라는 게 이제 음이겠죠. 음악의 음률이 서로 이렇게 섞인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곡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글자로 보면 사귄다는 교자는 다리를 꼬고 있는 사람의 모양이다. 사람이 이렇게 다리를 꼬고 있다. 그래서 교차한다라는 이제 그런 교가 들어가요. 향은 울린다. 글자가 복잡한 듯 하지만은 아는 글자로 따지고 보면 소리 음자가 나옵니다. 그렇죠? 소리가 울린다. 발음은 시골향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글자 설명은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울림향이다. 곡은 이제 굽었다. 곡선이다 할 때 쓰는 것이에요. 굽었다. 이것은 넝쿨 등을 구부려 만든 바구니 모양이다. 어쨌든 그렇게 설명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굽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음악의 곡으로도 쓰인다. 네, 그렇게 되겠죠. 음악이라는 것은 곡이라는 것이 이렇게 직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곡선적인 리듬을 탄다고 할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향곡이다. 관현악이라는 것을 보면 이제 악이다. 어떤 글쎄요, 음악이다. 풍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관은 피리를 얘기합니다. 피리라는 것은 우리가 대나무를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대죽이다. 그 안에 이제 관이 되어 있다. 파이프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만들죠. 피리가. 발음은 이제 벼슬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은 악기줄 현이다. 네, 악기줄에 보면 현악기라고 하는 것, 우리 국악기로 보면 가야금이다, 금은고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서양 악기로 보면 바이올린이다 이런 것들이 다 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는 실사가 들어가고 발음이 여기 또 금을현이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현이라면 관악기와 관으로 된 피리 종류의 악기와 악기 줄로 되어 있는 현악기를 관현이란다. 그러한 음악 또는 그러한 악기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낱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에 관현악이다 하게 되면 관악기 그렇죠. 그리고 현악기 그리고 이제 타악기가 들어갑니다. 여기에 관현타 이렇게 넣지는 않았지만 타악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따위로 함께 연주하는 음악 이렇게 관악기, 타악기, 현악기를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함께 연주하는 음악을 관현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죠. 예문을 보니 바이올린을 전공한 그는 이번 관현악 합주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렇게 됩니다. 일단 이걸 영어로 보면 오케스트라 뮤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랄로도 하고 오케스트라라고도 하고 이런 그것을 관현악이라 한다. 이러한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는 단체를 관현악단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별히 제가 설명 안 드려도 압니다. 그렇지만 왜 굳이 설명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 나중에 교향악단과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의미상으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따져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관현악을 연주하는 단체가 관현악단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케스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스트라는 악단을 얘기하는데 그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관현악은 오케스트라 또는 오케스트라 뮤직이라 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관현악단은 오케스트라다. 자, 이 오케스트라라는 것은 사실 이제 어디서 나온 말인가를 잠깐 살펴보면 그리스 말에서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원형극장에서 무대가 있겠죠. 그리고 관람석이 있습니다. 그죠? 그 사이에 마련된 넓은 장소를 오케스트라라고 한다. 이것은 이제 코러스가 있고 또 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또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이 자리한 장소를
오케스트라라고 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그리스 말기에는 무대를 뜻했다. 그리고 또 무용을 뜻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악기가 자리하는 장소를 뜻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이것이 악기 전체, 그 연주를 하는 악기 전체를 뜻하는 악기 집합체로 정의한 사람이 이제 루소, 우리가 잘 아는 루소가 있죠. 루소가 쓴 음악 사전. 그래서 처음으로 이 낱말이 쓰였다. 네, 루소는 뭐 사상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또 음악에 관한 책도 쓴 그런 모양입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오케스트라라는 것이 장소에서 악기라는 개념으로 이제 넘어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교향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향곡은 앞에서 얘기한 오케스트라, 관현악을 위하여 작곡한 소나타 형식의 규모가 큰 곡을 얘기한다. 곡을 얘기한다. 교향곡은 그냥 보통 곡이 아니라 단순한 곡이 아니라 오케스트라,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연주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든 큰 곡을 교향곡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소나타 형식, 음악을 전공하지 않은 저는 설명하기도 좀 힘듭니다만 어떤 주제를 제시를 하고 또 전개를 하고 재연을 하고 반복을 하면서 하는 그렇게 만든 형식을 소나타 형식이라고 하는 모양인데 그렇게 만든 큰 곡을 얘기한다. 보통 4악장으로 되어 있다. 하이든이 이제 시작해서 하이든을 보고 교향곡의 아버지라고도 하죠. 하이든이 시작해서 모차르트와 베토벤에 의해서 확립을 했다. 자, 이것은 교향곡이란 말도 우리가 친숙하지만 심포니를 하는 말이 영어란 말이 더 친숙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제 영어가 두 개가 나왔어요. 앞에 오케스트라가 나왔고 심포니가 나왔습니다. 오케스트라는 교향악단을 얘기하고 심포니는 교향곡을 얘기한다. 그렇죠? 곡을 연주하는 단체, 그 악기들과 그리고 또 그것이 연주하는 곡,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케스트라와 심포니가 있는데 이것이 각각 번역이 되어서 교향악단, 관현악단 또는 교향곡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교향곡이라면 심포니라고 하는데 유명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아는 베토벤도 교향곡이 여러 곡이 있습니다. 그 중에 3번 영웅이라 할까요? 5번의 운명, 6번의 전원, 9번의 합창 이런 것도 있고 또 이름 붙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베토벤 교향곡을 교향곡이라고 하죠. 그것이 이제 영어 이름은 이제 심포니다 이렇게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심포니는 교향곡이다는 것은 이제 일단은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명한 교향곡이 많이 있습니다. 드보로작의 신세계 교향곡, 슈베르트의 미완성, 하이든의 놀람 이런 거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어쨌든 자, 교향곡은 심포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 이제 심포니란 말은 이제 이탈리아의 심포니아라는 말이 이제 영어로 된 것인데 이것도 역시 그리스 말에서 왔다. 다양한 음들이 함께 울린다. 함께라는 말이 이제 여기 심이라는 게 있죠. 포니는 음이다. 그래서 음이 함께 울리는 것이다. 그래서 사길 교자가 들어갔다. 교라는 건 이제 함께 섞인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한짝으로 번역이 됐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향악은 앞에 교향곡으로 했습니다. 이제 근데 교향악이라는 게 있어요. 이 악은 교향곡보다 조금 범위가 넓은데 교향곡이 포함이 된다. 심포니가 일단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리고 교향시도 있고 또는 교향모음곡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따위의 관현악, 앞에서 얘기한 오케스트라, 관현악을 위하여 만든 음악을 통틀어 이루는 것이 교향악이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대규모의 관현악 조직에 의해서 연주가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교향악을 연주하는 대규모의 관현악단을 또 교향악단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조금 섞였죠.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이다. 그리고 심포니는 교향곡이다. 그 심포니를 연주하는 것이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교향악, 심포니를 연주하는 대규모의 오케스트라를 또 교향악단이라고도 한다. 자, 그럼 두 말이 이제 비슷하다. 이렇게 되겠죠. 자, 비슷하면서도 조금 이렇게 어쨌든 달리 번역이 됐다. 그래서 각자의 얘기가 있고 있으면서도 또 다르다. 그러니까 비슷하니까 우리는 그냥 대략 넘어가긴 하는데 어쨌든 구분은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구분이 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에 심포니와 오케스트라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번역되느냐 하면 이 심포니라는 것이 교향곡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것은 일본 사람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이 번역을 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리 오가이라는 사람은 일본 말을 좀 공부하면 나옵니다. 어떤 공부하는 텍스트에도 나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군인이면서 또 소설가이면서 독일에서 또 유학을 했고 이랬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것을 번역을 심포니를 교향곡으로 번역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를 관현악으로 번역한 것도 일본 사람들이다. 명치시대에 일본의 어떤 전통적인 악이 있죠. 우리 조선에도 예를 들어서 악이 있고 뭐 정악이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본의 악의 용어에서 번역한 것이다. 일본 악에 보면 춤이 없이 악기만으로 합주하는 것을 관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오케스트라를 가지고 와서 번역한 것이다. 어쨌든 두 가지의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이제 관현악단 또는 교향악단의 이름을 쭉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교향악단이라고 씁니다. 교향악단, 무슨 교향악단. 앞에 오케스트라는 일반적으로 관현악단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러한 관현악단의 실제 이름은 대부분 교향악단으로 쓰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라고 쓰는 데도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뭐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근데 오케스트라라고 쓰면서 앞에 심포니를 붙인 것도 있습니다. 심포니라는 것은 교향곡이죠. 교향악이죠. 그래서 심포니 오케스트라라고 하면 굳이 얘기하자면 교향 관현악단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지만은 여기에 교향악단이라고 적어놓은 많은 것들도 실제로 영어로 치면 심포니 오케스트라 이것이 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향악단과 관현악단이라는 것은 말이 좀 지금은 상당히 뒤섞여서 쓰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을 보면 물론 이제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교향악단으로 쓰고 있다. 예를 들어 주로 쓰는데 NHK도 교향악단으로 쓴다. 옆에 자료를 보다가 보니까 북한의 것도 나와 있는데 북한에는 예를 들어 삼지연이다. 우리가 들어봤습니다. 이것은 관현악단이다. 또 은하수도 관현악단이다. 조선국립교향악단 뭐 이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교향악단이라고 할 때는 심포니, 교향곡을 주로 연주하는 그러한 오케스트라를 교향악단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현악단이라는 것은 교향악을 중심으로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곡이든지 관현악으로 연주할 수 있도록 편곡을 해서 대규모의 악단들이 연주하는 것은 다 교향악단으로 관현악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관현악단 정도의 규모가 되면 교향곡, 심포니 같은 것도 주로 연주를 하기 때문에 교향악단이란 이름이 많이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총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번역이 된 말이다 보니까 제가 영어를 가져와 봤는데 일단 심포니란 말이 우리한테 좀 익숙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가 좀 익숙합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는 관현악단이다. 이것은 어떠한 종류의 음악을 연주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 그 단체를 관현악단 오케스트라라고 한다. 그리고 심포니라는 것은 어떤 악기로 연주하느냐가 아니고 어떤 곡의 형태를 얘기한다. 심포니를. 자, 이 곡의 형태를 심포니를 오케스트라라는 악기를 가지고 연주한다. 그것이 따지고 보면 심포니 오케스트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으로 번역이 된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교향 관현악단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은데 교향 관현악단 하면 좀 길어서 그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교향악단으로 번역을 한다. 그리고 교향곡은 우리는 연주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음악 중에서 관현악기로 편곡을 해서 많은 음악을 연주를 합니다. 그럴 때는 관현악단이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좀 더 분명히 다가오죠. 그리고 관현악이다. 관현악곡. 이것은 관현악단에서 연주하는 곡을 얘기합니다. 이 관현악이나 관현악곡은 대부분이 심포니처럼 큰 곡을 얘기를 하지만은 작은 곡도 관현악단에서 연주할 수 있도록 각 여러 악기들을 가지고 쓸 수 있도록 편곡을 하면 다 관현악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것이 오케스트라 뮤직을 번역한 말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늘 좀 복잡했습니다만 제대로 전달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미비한 게 있으면 여러분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